미 국토안보부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새 이민자 신원정보관리 지침을 적용해 이민자 개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와 활동 내역 등을 낱낱이 수집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침에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귀화한 시민권자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중산층 감세와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와 같은 감세 정책을 통해 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불체 청소년 구제에 양당이 합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행하는 세부 조항에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인 라오이 스페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이행할 준비를 마쳤고,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시디 그레이엄 법안의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연방상원 지도부는 이 법안 통과에 따른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당초에 계획했었던 이달 내 표결 처리를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어제부터 입찰업체인 8곳이 샌디에고 우타이 메사 지역에서 시범 장벽 건설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KBTV 뉴스9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의 감시의 눈길이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새 이민자 신원정보관리 지침을 적용해 이민자 개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와 활동 내역 등을 낱낱이 수집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이민당국 이민자 감시 강화 조치가 영주권자는 물론 귀화한 미 시민권자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시의 눈길이 이민자 출신의 시민권자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포함해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기록을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지침을 세우고 이를 오는 10월 18일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새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규칙에는 이민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민자 개별 파일에 미국 입국 시기서부터 비자 취득까지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 개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정보와 활동 내역, 이에 더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가명과 검색 결과까지 수집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계획이 알려지자 이민자 커뮤니티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종교와 사상 감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생활 보호 시민단체 측은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중산층 감세와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와 같은 감세 정책을 통해 백인 중산층의 구매력을 늘리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감세 효과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인디애나주를 방문해 연설을 통해 발표한 이번 감세 계획안에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중산층 과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실시한 세제 개정 이후 31년 만인 이번 감세 계획안은 앞으로 10년간 5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각종 세금 우대 조치로 손실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We're going to cut taxes for the middle class, make the tax code simpler and more fair for everyday Americans, and we are going to bring back the jobs and wealth. Reforming our tax system so that businesses, particularly small businesses, can gain a competitive edge on our foreign competitors.
and taking bold steps to bring jobs and profits from overseas back ho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릴 것을 주장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해 20%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절차가 있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세제 개편안으로 줄어들 정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의 통과 기한을 하원에서는 다음 달, 상원에서는 올 연말까지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불체 청소년 구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전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온 이들을 구제하는 것엔 양당이 의견 일치를 보이지만 시행하는 세부 조항에 있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공화민주당의 의견 합의를 보고 있는 드리머 구제의 큰 그림은 단계적인 이행 절차를 거쳐 초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으로 발의된 새 드림 법안은 구제 대상 청소년의 미국 입국 시기를 17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이 발의한 석시드 법안은 16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에도 새 드림 법안이 8년인 반면에 석시드 법안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인 라오이 스페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방안인 대북 군사 옵션을 이행할 준비를 완전히 마쳤고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은행 10곳에 무더기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라오이 스페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북 군사 옵션을 언급,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option. If we have to take it, we will. He's acting very badly.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임 행정부 대통령들이 북한 문제를 엉망으로 남겨주었지만 내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군사 옵션에는 미사일 방어 강화와 대북 봉쇄 강화, 사이버 공격, 직접 북한의 군사력을 투입하는 정밀 타격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군사 옵션은 어디까지나 두 번째 옵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미국 관료들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핵 위기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은행 10곳에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조선중앙은행 등 북한은행 10곳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 은행들의 중국과 러시아 지점 등에 근무하는 북한 사람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정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캐시디 그레엄 법안의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연방상원 지도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따른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당초에 계획했었던 이달 내 표결 처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감세 법안 처리 후 다시 건강 법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밝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케어 폐기, 대체 입법을 위해 법안 수정을 거듭하며 표결을 추진했지만 당내 의견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어제부터 입찰업체 8곳이 샌디에고 오타이메사 지역에서 시범 장벽 건설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벽 건설에 입찰한 업체 8곳은 각각 다른 8개의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 시범 장벽들은 모두 30피트 길이에 높이는 18에서 30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장벽은 샌디에고 지역 오타이메사 국경 검문소에 세워지게 됩니다. 뉴욕시가 무료 이민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퀸즈 보로청을 방문하면 무료 이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속에 뉴욕시의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는 더 강화됩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퀸즈 보로청을 방문해 이민정보 제공 등의 무료 이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상담은 다양한 이민 관련 법률 상담을 포함해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다카 수혜자들도 해당됩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열립니다. 뉴욕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협회,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등 8개의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은 오는 10월 1일 퀸즈 도서관 플러싱 본원 회의실에서 다카 수혜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은 당일 정오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며 10월 5일까지 다카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하는 다카 수혜자들의 서류 작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KBTV 김인삭입니다. 민권센터가 드리머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민권센터는 드리머 5명을 선발해 1인당 $1,100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는 민권센터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마감은 2018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16살 이상의 아시안 서류 미비 학생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장학기금은 민권센터 산하 드리머 활동 그룹이 주축이 돼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제 MTA 웹사이트로 뉴욕시 대중교통과 교량, 터널의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한 뉴욕시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이유도 모른 채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질 듯 싶습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이제 웹사이트로 뉴욕시 전철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MTA는 오늘부터 MTA 웹사이트를 통해 각 노선별 운행 지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함께 월별 통보를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열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11시 3분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1번 노선 열차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157가에서 신호 문제가 발생해 노스바운드행 1번 노선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이유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던 이용객들은 이제 노선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하철 이외에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레일로드, MTA 버스 등 뉴욕을 지나는 모든 대중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뉴욕시 교량과 터널 교통 상황도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MTA는 전철 지연 운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MTA 앱이 개발되는 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맨해튼 첼시에서 한국 경매회사 최초의 미술 경매 프리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3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과 해외 유명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이번 프리뷰 행사가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 예술거리 첼시 25번가에서 한국 대표 경매회사 K옥션의 10월 경매 프리뷰가 한창입니다. 한국 경매회사 최초로 뉴욕에서 프리뷰를 진행하는 K옥션은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 작가들의 작품과 한국 정서를 담아낸 작품, 유명 해외 작품 등을 뉴욕에서 선보입니다. 뉴욕 프리뷰에는 처음이라서 좀 제한적인 숫자의 작가와 작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프리뷰를 이제 전시를 하면서 보다 다양한 작가의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여기 계신 정말 고급 취향을 가지신 수많은 그 한국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 좋은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이번 뉴욕 프리뷰는 10월에 서울에서 있을 경매순회 프리뷰로 K옥션 측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은 작가들이 더욱 입지를 굳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뉴욕 프리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욕 프리뷰에선 한국 현대미술과 추상화의 선구자인 김한기 작가의 작품과 단색화 열풍을 이끌어낸 작가들의 작품, 동양적인 정신이 담긴 미술 작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남준, 요시토모 나라와 같이 유명한 해외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잘 알려진 한국의 단색화 작가 이호환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하종현, 윤영근 등의 작가들 작품들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근대 미술의 대표 작가인 장욱진과 청경자의 작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뷰 첫날인 어제는 한인 자선단체 이노비와 함께 한국 미술의 밤 행사를 열어 작품 관람과 살롱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회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매년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다 좀 좋은 작가들 작품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와서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좀 한국 미술의 문화와 미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옥션 측은 이번 뉴욕 프리뷰를 통해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져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옥션의 뉴욕 프리뷰 행사는 오는 28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KBS ETV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미 ABC 방송의 더 굿닥터가 첫 회에서 동시간 1위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시청률 집계 사이트인 TV 바이 더 넘버스에 따르면 25일 첫 선을 보인 더 굿닥터는 18세에서 49세 시청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시청률에서 2.2%를 기록해 동시간대 압도적인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청률이 1.5에서 2% 정도 나와야 성공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 굿닥터는 첫 회에서 2.2%를 기록한 것입니다. 더 굿닥터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작으로는 최초로 미 지상파의 정규 시즌 프라임타임에 편성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밤을 새워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계신다면 이 기사를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밤을 새워 스마트폰을 충전할 경우에 배터리 수명이 급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과도하게 충전할 경우 배터리 성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에는 2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에서 40% 잔량이 남았을 때 재충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9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브롱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26일 저녁 6시께 39살 페드로 알몬테 산체스가 킹스브리지 하이츠 스트롱 스트리트에서 15살 난 아들과 서 있었는데 자전거를 탄 남성을 포함한 무리들이 다가왔고 이들은 가벼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리 중에 한 남성이 산체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은 6발에서 7발이 발사됐으며 산체스는 뒷머리에 총을 맞고 무리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산체스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산체스의 아들이 갱단 조직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새벽 4시 45분경 저지시티 쉬베비뉴 근처 루트 1번과 9번 도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쪽 방향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길을 지나던 보행자를 그대로 치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차에 치인 여성은 숨진 상태였으며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10대 소녀를 납치하려고 했던 커플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2시 40분경 그린우드 하이츠 내 19가와 9에비뉴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15살 여학생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색 지프 차량이 여학생 옆에 바짝 붙으며 따라왔고 지프를 타고 있던 남녀 커플은 창문을 내려 길을 걷고 있던 여학생에게 말을 거는 듯 하더니 여학생의 팔을 낚아채는 등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달아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브롱스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운트 오프 1920 왈튼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에서 아침 6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해 약 200여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건물 6층에서 시작해 지붕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약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이로 인해 새벽부터 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날 화재는 거주민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3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에 있는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27일 분화했습니다. 포포카테페틀 화산은 이날 규모 1.8의 지진을 동반한 폭발을 일으켰으며 인근 지역은 순식간에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7일 본선거에서의 한국어 통역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관은 선거 당일 임금으로 $200를 받으며 18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 화제를 모은 뉴스 제작자 폴 허너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고 약물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가짜 뉴스 제작에 몰입했으며 페이스북 가짜 뉴스 제국의 기획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장을 강타하면서 오렌지 주스 값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렌지 주스 값은 26일 기준 갤런당 $2.30가 치솟았습니다. 플로리다 시틀러스 협회는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나무 중 30에서 7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는 어제에 이어서 소아암 환자를 돕는 월드 코럴 페스티벌 세계 합창제에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GWB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황진호 대표님과 김창환 이사장님, 또 나준성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어제는 그 소아암을 돕는 이 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과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시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나요? 한국에서는 일단 그 워먼 싱어즈를 필두로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서울 워먼 싱어즈가 참석을 하게 돼 있고요.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 그다음에 대덕 이노폴리스 합창단, 또 릴리 하모니, 또는 NJ 클래시컬 오카리나 합주단, 또 앙상블 죄송합니다. NJ 클래시컬 앙상블, 그리고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네. 이 6개 단체들 중에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대덕 합창단은 그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합창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세계 합창제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으셨던 정말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서울 워먼스 싱어즈 같은 경우는 2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휘하시는 분이 이전 국립합창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을 지휘하셨던 오세종 선생님께서 지휘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 또한 예술전당에서 18회 정기 공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합창단이고요. 릴리 합창단의 경우는 대구 쪽에 계신 분들인데 경북여고의 어떤 동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합창단으로 주변의 그 나눔과 행사들을 실천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합창단이고, 또한 그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은 수원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인데 여기도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그 휠체어 합창단은 사실 창단된 지 1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합창단의 100여 명 정도가 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 지휘자 본인도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으로 그런 장애들이 발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발족한 지 1년 안에 벌써 오스트리아, 모스크바, 이태리, 얼마 전에 청와대에도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참여를 해서 아마 우리의 그 합창제가 굉장히 빛나고 그 좀 다양한 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처음인데 굉장히 좀 쟁쟁하고 또 한국에서 또 많이 오시고 또 더더군다나 카네기홀에서 이렇게 열리게 된 것 같은데. 예, 네네.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동참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우리가 이게 이렇게 크게 될 줄은 생각을 못하고 사실은 조그만하게 소아암 치료 가운데
탈모가 생긴 애들한테 가발 정도 사주면 좋겠다고 시작되어진 음악제가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네네. 매년마다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누다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이렇게 굉장히 소아암이라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왜 소아암 환자들을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이렇게 합창제를 또 준비를 하시게 됐는지. 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네. 그곳에서 고아들과 또 아주 험한 산골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을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을 보고 우리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정말 세계 많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애들,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이 우리가 도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소아암 환자를 도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이 모아졌어요. 네. 이 세기 합창제, 이 소아암 환자를 돕는 이 세기 합창제가 이 수익금 전액이 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좀 말씀을 좀 주시지요. 네, 언급해드린 바대로 이 해켄색 허스피럴이 메인 스폰서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므로 막연하게 소아암을 돕겠다고 하는 행사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킬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해켄색 병원이 메인 스폰서십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저희와 계속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법들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사실 선한 의지대로만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로 연구도 되어지고 또한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켄색 병원에 전해지면서 저희가 해켄색 병원에 그 산자리 칠드런 하스피럴이 있는데 그곳에 그러면 우리가 수익금 전액을 지급할 테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그 피디아트릭 캔서 페이션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던 것들을 너희들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인 논의와 협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한 부분들을 도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소개했듯이 그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좀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이제 그 첫 번째 사업을 저희가 공연 문화를 시작을 해서 혹시나 이 재단이 공연을 위한 재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모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우리는 그 쓰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게 기본 모토고요. 그래서 현재도 여러 파운데이션들하고 릴레이트드 많이 열고 있어요. 이 공연이 올해 처음이지만 저희는 내년도 생각을 하고 벌써 내년도 참가하시겠다고 요청하신 유럽이나 한국의 그 단체들이 있으세요. 스케일이 되게 남다르세요. 그래서 세계 합창제니까. 예,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을 네네. 열어놓고 네네. 그분들과 함께 그런 꿈들을 같이 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틀 동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어필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두 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행사로 좋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또 추진해 나가는 우리 재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GWB 우리 황진호 대표님과 또 우리 김창환 이사장님 또 나준성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reative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낮 동안 날이 다소 더웠습니다. 뉴욕, 뉴저지 최고 84도이며 벼치강의 체감 기온은 93도 이상으로 날이 뜨거웠습니다. 밤 기온은 68도입니다. 내일은 날이 평소보다 다소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 78도이며 가을볕이 좋아 날이 좋겠습니다. 밤 기온은 56도로 뚝 떨어집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낮까지 날은 대체로 맑겠으며 최고 기온은 71도입니다. 늦은 밤부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며 비 소식 예상됩니다. 이후 날이 점차 맑아져 대체로 무난한 날씨의 10월 첫째 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교차가 더욱 커집니다. 큰 기온폭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